자, 6월 17일 리치 플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일정 표에는 제가 아니지만 어느 간곡한 부탁에 의거하여 제가 오늘 시작을 했고요. 토요일인데도 사람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부자가 되는 데는 언제 부자가 되고 언제는 부자가 안 된다 이런 규칙이 없듯이 주말에 또 이제 좀 그런 걸 통해서 좀 많이 어, 배우고 그리고 많이 공부를 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왜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려고 하고 왜 돈을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누가 어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돈 1억씩, 돈 2억씩 버는 큰 돈을 바라는 부자를 원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갑자기 생각했을 때는 좀 말문이 막히면서 나는 아직도 큰 돈을 바라고 하는지 아니면 평생 들어올 수 있는 돈을 바라고 하는지 좀 이걸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푼돈이나 아니면 좀 큰 돈이나 결국은 이 수익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다면 그거는 내 나름대로의 안정적인 자산이 될 거고, 그리고 일회적인 수익, 일반적인 일회성의 수익에 그친다면 이거는 그 이후를 또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리치 플랜 자체가 앞으로 안정적인 수익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방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좀 이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돈 버는 방식 자체를 했을 때 이 네 가지라는 거를 사실은 이제 뭐 서울 올라와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 나름에서의 테두리 안에서는 두 분류로 나뉘었습니다. 그냥 남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 남들 밑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 딱 두 분류였고요. 그리고 제가 봤던 주변 환경 또한 마찬가지로 누구 밑에서 일하는 직장인이거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영업자 또는 저희 아버지 근처에 아버지를 봤을 때는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농부는 자기가 사장이고 자기가 직원이고 자기가 노예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세상은 무조건 돈으로 돌아가는데 그럼 그 돈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결국은 저는 저희 아버지를 봤을 때는 농사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남들 밑에 있을 바에야 남들을 호령하는 남들을 굴릴 수 있는 위치에 가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농사만으로도 저희 아버지는 남들을 굴리면서 남들에게 이제 알바를 쓰면서도 시킬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 그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체력을 갈아 넣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저의 아버지의 문제였냐 아니면은 일 자체의 문제였냐는 거를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따져보니까 결국은 저희 아버지의 문제였지 일 자체의 문제도 뭐 나름 있었지만 일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농사는 돈이 안 되는데 왜 할까라는 생각을 가졌다면은 지금에서 가진 생각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다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옛날 것만 취급하는 방식의 그 날 것 그대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시대에 뒤따라가지 못해서 돈을 벌지 못하고 몸은 몸대로 고생만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제 판단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다양한 세분화를 하면은 돈 버는 방식 자체가 여러 가지로 나뉘겠지만 결국은 남 밑에서 일하냐, 내 스스로 돈을 굴릴 수 있냐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돈을 벌고 그걸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나만의 시스템을 갖추거나 아니면 내가 일을 통해서 남들을 굴리는 형태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증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걸 봤을 때 결국은 이 레버리지라고 볼 수 있는 남은 이 일하는 내가 고용주가 되어서 누군가를 일을 시키고 그게 결국은 나에게 수익 창출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레버리지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것들은 대부분 다 부자들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레버리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걸 만들어 놓는다면 결국은 시스템인 거죠.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최초에 운영했던 사람들은 이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을 해갑니다. 그리고 그 축적된 사이 안에서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상담을 받을 때도 이 창업주가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상담해 주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 컨설팅을 해주는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함으로써 항상 그런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런 레버리지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결국은 원리를 보면은 적은 힘으로도 큰 힘을 낼 수 있게 즉
작은 시간 투자와 돈 투자만으로도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지렛대의 원리, 즉 레버리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은 투자나 운영에 갖춰져서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는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냐? 바로 이제 펀딩이라는 거죠. 제일 비슷한 예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건데 수익금을 시제품 단계의 제품을 발전시켜서 리워드 형태로 제공하는 형태 또는 수익금의 전액 전부를 기부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좋은 의도로 본다면 이 크라우드 펀딩, 이 펀딩의 종류는 어떠한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한 자선 모금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돈은 없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그 다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형태의 펀딩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증류주라든가 이런 술에 대한 것들, 옷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펀딩을 통해서 제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기 가운데 나와 있는 북극성이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이러한 브랜드가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 이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최소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을 꾸준히 벌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면 결국은 그게 레버리지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돌아올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왜 못하냐? 사기꾼들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업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기꾼들은 사실은 많습니다. 사기꾼과 사업가는 한 가지 차이라고 하죠. 그만큼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방지해 줄 수 있는 회사와 같이 간다면 사기가 절대 될 수 없는 형태의 것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누구나 돈은 벌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나와 같은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단순히 돈을 벌고 싶어 하고 그걸 통해서 교육을 듣거나 뭔가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시간적인 투자라든가 돈적인 투자가 되어야 나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합니다. 하지만 밖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라는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투자를 해야 되고 무엇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것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이런 저희 회사의 레버리지입니다. 저희 회사는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43만 5천 원에 대한 제품 투자, 제품을 먹을 거냐 아니면 투자 개념으로 갈 거냐 이 두 가지만 선택을 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탄탄하게 받쳐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는 나의 노력, 나와 같은 사람들만 만들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시간 투자가 이루어져서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저희 회사가 가지는 이 리치 플랜에 대한 가치입니다. 일반적인 레버리지는 이런 원리입니다. 내가 하루에 100만 원씩을 적금을 했을 때 한 달이 지나면 결국은 누적되는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근데 하루에 100만 원씩을 투자할 금액이 있다면 사실상 제가 주변에 바라봤을 때 그리고 한국인의 정서에 바라봤을 때 한 달에 3천만 원씩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레버리지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 3천만 원 가지고도 만족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달에 3천만 원을 모으면서 기타 생활비 이것저것 다 감당을 할 수 있는 자본이 있다면 사실상 그냥 투자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 이런 식의 레버리지를 굳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레버리지를 원하고 갈구하는 사람들은 보통 누구냐?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하지만 나는 시간이 없어, 돈이 없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런 레버리지가 발생했던 것들 자체가 저희는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100만 원이라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시간과 그리고 사람이 모였을 때 큰 수익을 발 수 있는 이 레버리지 원리를 적용만 시킨다면 결국은 이런 원리를 똑같이 활용하겠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나는 1원을 투자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과 돈 그리고 사람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이 되었을 때 결국은 30일이 지나는 이런 복리의 법칙까지 적용하게 된다면 결국은 1원이 10억이 되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봤을 때 우리는 결국은 무엇에 정확하게 투자를 할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널리 알려진 코인, 이제는 널리 알려진 주식, 이제는 안전이라고 하도 할 수 없는 부동산, 이 모든 것들에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에 대한 것들이 사실상 모든 게 그렇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누구보다 빠르고 남들보다는 훨씬 더 고급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선점을 해야 됩니다. 그건 기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런 것들에 의해서 뭘 가지냐면은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이 항상 나뉩니다. 그럼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한다면 나는 초기 극선점에 있는 기득권에 있는 층을 가지 않으면 돈을 크게 벌지 한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늦게서 들어왔다 그러면은 돈을 일순간 조금은 벌 수 있겠지만 운이고 실질적으로 큰 금액을 벌지 못한다. 이거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무엇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안정적으로 그 돈을 벌고 싶다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 큰 돈을 벌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큰 돈을 벌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정적인 것들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소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라고 따져본다면 안정성을 따질 거냐 아니면 선점 그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따질 거냐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융합해서 만든 게 현재의 리치 플랜이기 때문에 선점과 갖춰져 있는 시스템, 안정성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저희 회사의 리치 플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회사의 리치 플랜은 딱 간단합니다. 내가 43만 5천 원을 투자를 해서 3개월 동안 얼마를 벌까? 정확하게 4,300만 원 정도에 대한 수익을 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결국은 우리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43만 5천 원을 투자를 하는 거냐라고 따져본다면 투자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만큼에 상응하는 제품을 드시는데 그 제품으로 인해서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43만 5천 원에 대한 투자가 되는 거고 투자에 관심 있는 두 명이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명 또한 일을 통해서 또 다른 두 명을 소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투자자를 찾아가는 과정,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펀딩과 비슷합니다. 내가 44만 5천 원 가지고 4,300만 원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같이 해볼 사람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집하는 과정 중에서 더 쓰거나 덜 쓰거나 그런 것이 오로지 딱 43만 5천 원만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때 첫 주에 내가 가입을 하고 나서 43만 5천 투자할 사람을 두 명을 찾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8만 원에 대한 수익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두 명이 또 두 명씩의 투자자를 모집을 한다면 그 수익은 8만 원이 또 나에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8만 원이 올라오지만 내가 소개했던 이 두 명 또한 마찬가지로 8만 원에 대한 수익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16만 원에 대한 수익을 얻어갑니다. 자, 그럼 3주 차에 또 두 명이 소개가 됩니다. 두 명씩이. 그러면 수익은 12만 원이 나오면서 누적 수익은 28만 원이 나옵니다. 자, 나는 43만 5천 원에 투자를 해서 지금 3주가 지났을 뿐인데 나에게 오는 수익은 이미 본전 가까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뭘 말하고 싶냐면 나는 43만 5천 원만 투자를 하고 이 43만 5천 원을 투자한 두 명이 또 생겨서 그 두 명이 또 다른 두 명을 소개를 통해 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개념인 거죠. 펀드를 가도 그렇고 일반적인 주식 투자를 가도 그렇고 투자자 모집 그리고 그걸 통해서 권리 수익을 나눠준다라는 개념을 생각을 했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상적인 방법을 토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익은 이렇게 28만 원, 60만 원, 한 주에 나온 수익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수익 자체가 점점 더 커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최종적인 수익 봤을 때 14주가 지났을 때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은 3,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자금만 유지를 하게 된다면 수익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개월에 대한 레버리지 수익은 딱 간단합니다. 내가 43만 5천 원이라는 수익을 통해 이 투자를 가지고 3개월 주기로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3개월 되었을 때 대략 3,600만 원에 대한 수익이 생기는데 기타 여기서 이후에 또 3개월 동안의 수익을 가지고 또 이걸 돌리고 싶다라면
이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싶다면 또 43만 5천 원이 그 이후에는 7,500만 원에 대한 수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43만 5천 했을 때 3개월 주기에 대한 레버리지 활용을 통해서 7,500만 원에 대한 수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43만 5천 원을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7,500에 대한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 이번 달 6월 달부터 43만 5천 원을 투자를 하고 이 레버리지가 제대로 활용만 된다면 내년 5월이 됐을 때는 내가 최종적으로 버는 금액은 2억 6천만 원의 최소 비용으로 내 통장에 수익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봤을 때 이게 왜 가능하냐고 따져본다면 초기에 43만 5천에 대한 수익이 투자가 되더라도 이후에 최소한으로 마진을 봤을 때 50만 원에 대한 수익만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50만 원에 대한 수익은 사람이 증가를 하고 시간의 증가함과 동시에 수익 자체가 복리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매주에 2명씩이 이상적으로 늘어날 때이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하다가 멈추고 또 중간에 조금 더 가다가 멈추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레버리지는 결국은 복리의 수익까지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내가 벌었던 첫 달 수익이 3개월 1분기 만에 50만 원밖에 못 벌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43만 5천 원 이상의 이 본전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낸 거죠. 근데 이게 2분기가 되었을 때는 그리고 3분기가 되었을 때는 4분기가 됐을 때 결국은 수익은 시간 속에서 수익이 더 커질 수밖에 없더라. 이게 바로 레버리지 복리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돈을 버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60대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해서 지금 80세가 넘었습니다. 20년간 누적 수익이 400억입니다. 하루의 수익을 따져본다면 대략 500만 원에 대한 수익이 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이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꾸준하게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방식 중에 사람의 통수를 치거나 아니면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사람과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모인다면 이 수익은 압도적으로 더 커갈 수가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장점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수익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준 회사가 바로 유니바 캐피탈이라고 하는 저희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 안에 다양한 후원을 하는 곳도 있지만 저희는 헬스케어 분야 안에 내추럴 플러스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든든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받쳐준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데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펼쳐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다라고 한다면 사기인 회사가 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회사가 없어져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매출도 굉장히 높으면서 코카콜라와 버거킹에 또 후원하는 회사 중에 하나고 IT나 광고, 에너지, 통신, 마케팅 여러 분야에 나뉘어서 그중에 헬스케어 분야에 포함된 회사라고 계열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아이템까지 또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회사가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2개 이상의 회사에 나라의 지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죄송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매일 12시 반마다 이런 플랜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을 좀 더 설명할 수 있게끔 참석을 하게끔 이를 만드는 시스템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돌립니다. 지금 3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100기, 200기 언제까지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돌리고 전 국민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첫째의 그 목표 가진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리치 플랜 자체가 매일 낮 12시 30분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게끔 플랜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넘어갔던 수소수 그리고 아프로디테 그리고 루테인까지 제품에 대한 설명까지 하니까 많은 참석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해보겠다라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꾸준하게 나와 같은 사람들을 찾는다면 분명히 이 리치 플랜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일 토요일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리치 플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